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선전기 양반마을 개발 사례에서 경상도 영덕의 도곡리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마을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담긴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마을 개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마을은 한양에 있던 무한박씨가 영덕에서 만든 세 번째 마을에 해당합니다. 15세기에 낙람한 이래 영덕 일대에 세 차례에 걸쳐 마을을 개척하는 과정은 조선시대 마을 개발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영덕에 정착할 시기를 즈음한 가계를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15세기 후반 무한박씨 한 계열이 영덕으로 입항했습니다. 조선 초기 무안을 기반으로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사환을 지속하던 무한박씨는 1470년쯤 박지몽에 의해 처음 영덕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박지몽은 백부 박이가 영덕 현감으로 부임하자 함께 왔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게 되자 유부유자의 의리에 따라서 백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덕의 토착 세력 영덕 박씨의 박종문 딸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는 임기를 마치고 상경하는 백부를 따라가지 않고 처가가 있는 처양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처가 외가를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부임지에 정착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했는데 무한박씨 박지몽의 영덕 입향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지몽이 영덕 유력 가문의 딸과 혼인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현임관의 조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한양 양반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수도 한양 그리고 그의 집안이 당시 유력 가문이라는 점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 혼인은 15세기까지 전체 인구 중 사족, 즉 양반의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임 수령을 통한 박지몽의 신분 보장, 그리고 현지에서 영덕 박씨의 사회적 지위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주 성사된 신분의 연대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박지몽은 1470년쯤 혼인 후 영덕의 일량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일량리로 영덕에서는 우리말로 나락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량리는 박지몽 부부가 정착하기 아주 용이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영덕에 입향한 박지몽은 일량리 정착과 지속 거주를 위한 마을 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역시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재산을 나누는 분재 관행과 이를 통한 처가로부터의 경제적 후원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박종문은 영덕의 토성으로 여러 대에 걸쳐 토지와 노비 등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종문의 처가 또한 고려조부터 영덕의 유력 가문이었던 수완 김씨, 김승중의 딸과 혼인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17세기 이전까지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균분 상속 관행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지몽 부부는 박종문은 물론 박종문의 처가 수완 박씨의 가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량리는 이들 부부 입장에서 중요한 재산인 토지와 노비 관리가 용이하면서 양반으로서 인연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박지몽 입장에서는 한양 본가의 기반에 처가 영덕 박씨, 처외가 수완 김씨 등의 경제적 배경에다가 영덕 일대에 구축했던 이들의 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일량리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량리, 즉 나락골은 영덕의 대표적 양반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조선시대 무한박씨를 비롯해서 재령이씨, 영양남씨, 안동거씨, 대영백씨, 영천이씨, 야성정씨, 선상김씨, 신안주씨, 평상씨 등 5 큰 성씨와 8개의 큰 종가들이 함께 거주했고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도 필요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용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문의 행적을 정리하면 그의 후손들이 간행한 박도사 유사라에 수록된 그의 묘비명에 쓴 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른께서는 비록 후사가 끊어졌지만 외손들이 번성하여 훌륭한 관인과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된 나머지 온 고을의 선비 집안이 모두 선생을 조상으로 받든다. 분묘를 관리하면서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하고 사직신에게 제사 지내면서 계속해서 제례를 잇고 있다. 박지몽의 처가 영덕 박씨는 비록 후사가 없었음에도 외손들이 영덕 일대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덕 일대 재령이씨, 영양남씨, 대영백씨 등과 같은 유력 가문이 바로 박종문의 외손들이었습니다.
박지몽은 며느리로 인해 영애신 씨 신숙행의 딸을 맞이했는데 영애신 씨는 영덕박 씨와 더불어 영해와 영덕 지역의 대표적 토착 세대였습니다. 박지몽기에 의해 구축된 혼인망은 일량리에서 마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일량리가 5큰 성시 그리고 8개의 종가가 산지한 마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한박 씨 일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을 개발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대성이 함께 거주하는 마을로 번성하면서 관리가 쉬운 인근의 토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유발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량리는 경쟁이 있고 마을을 대표하는 성시로 자리 잡기에는 무한박 씨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는 인물들과 관계한 가계를 보시면 박지몽, 박영기, 박세령 3대에 걸친 3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몽의 아들 박영기는 일량리 마을에서 다른 성씨들과의 경쟁에 뛰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덕 지역 사회에서 무한박 씨를 상징하는 마을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있는 일량리로부터 가까운 곳을 터전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버지들이 구축했던 토지와 노비 같은 경제적 기반과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박영기는 일량리에서 멀지 않은 원구리를 새마을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아래 일량리 위쪽에 보이는 마을이 원구리입니다. 박영기 등 무한박 씨가 일량리를 떠나 새로운 마을을 개척한 시기는 대체로 16세기 초였습니다. 원구리를 영덕에서는 원두들이라고 하는데 원두들은 일량리에서 남으로 약 2km 거리에 있습니다. 박영기는 매부인 영행남씨 남한일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이주할 것을 도모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지가 무한박 씨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성씨와 경쟁하는 것보다 천안 매부가 힘을 모으는 방향이 전략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고문서와 인물들의 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들은 원고리를 1520년경 중종 25년을 전후한 시기에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고문서와 인물들의 활동 시기를 고려했을 때 이들은 원고리를 155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현재 전경입니다. 무한박 씨 박영기 계열은 원고리를 중심으로 박영기, 박세련, 박의장 3대에 걸쳐 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고리는 영향남 씨와 무한박 씨가 함께 거주하면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경계를 기준으로 동편은 영향남 씨, 서쪽은 무한박 씨가 함께 살았습니다. 새로운 마을의 개척과 공간에 무한박 씨를 상징하는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박영기는 부모로부터 분재와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재산을 확충했습니다. 원구리 개척을 전후한 시기 경제 규모는 1563년에서 1568년 사이 박영기가 7명의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분재기에는 박영기가 1509년부터 1559년까지 지속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매득하고 경영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분재기에 기재된 가사는 논 393두락, 밭 361두락으로 대략 15만 평, 노비 58구, 소 8마리 등으로 중농 이상의 부를 소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바탕으로 아들과 손자들은 마을 개발은 물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에 개척한 다음 그 마을이라는 공간에 무한박 씨를 상징하는 가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구리 개발은 물리적 공간의 조성이나 경관의 정비에 우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마을은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부여되었는데 예를 들면 성리학을 수양하는 양반들의 사는 마을과 같은 것이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한박 씨 일족은 마을을 상징하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16세기 양반체제 사회에서 박영기를 비롯한 무한박 씨 일족에게는 문과 혹은 무과급제자의 배출은 양반으로서 위상을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무한박 씨 가문은 박영기가 무관으로 우부장을 역임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세 아들 박세연, 박세렴, 박세순 세 형제가 모두 무과로 출세하면서 영덕 일대에서 일약 무반 양반가로 급부상했습니다. 사진은 박세렴과 박의장 부자가 무과 합격증, 즉 그들이 받은 홍패입니다. 박세림은 39회 영일 현감을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두 아들의 과거급제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큰아들 박의장이 1577년에 작은아들 박홍장 또한 1580년에 각각 무과에 급제했던 것입니다. 박의장은 두 아들 박유와 박늑을 비롯해서 박세현의 손자 박거, 박늑도 무과 출신이었습니다.
원구리 무한박씨 일가는 임난을 전후한 시기까지 3대 100년 동안 9명의 무과급제를 연속적으로 배출했습니다. 이로써 원구리는 사회적으로 무반과 양반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전기, 특히 임진전쟁 이전 조선 양반 사회의 구축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 영덕의 무한박씨는 무과급제자 배출을 위해 결집했고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원구리 마을은 이른바 양반 마을로서 엘리트 집단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전쟁을 계기로 무과에 급제한 박이장과 박홍장 형제가 경주성 복성과 일본 외교에서 활약하면서 무반 양반으로서 무한박씨 그리고 원구리는 명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전란 기간 동안 경주성을 굳건히 지켜 이품의 고관이 된 박이장은 원구리를 상징하는 양반이었습니다.